아예 서로가 마음이 안 맞으면 저는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사는 팀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그것도 업이 될까 아니면 차라리 자꾸 이렇게 말을 섞어서 내가 힘들면은 그냥 안 하고 지내는 게 낫겠다. 말을 말을 안 하게 된 게 어떤 성냄이 있었습니까, 거기? 그렇죠. 처음에 이제 자꾸 이러니까 자꾸 부닥치는 거예요. 그냥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더 오히려. 그래서 일단은 말하고 안 하는 거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게 말을 하고 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냄이 일어났을 때 그 성냄을 먼저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냄을 인지하는 그게 사티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마음이라고 인지가 되고 일어난 것이구나라고 했을 때 그게 또 단박에는 안 돼요. 단박에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말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성냄으로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냄 없이 해야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게 되고 성냄에 있으면서 말을 할 때 그것이 분명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이기도 하고 할 때는 하게 되면은 거기 은연중에 성냄이 묻어 있어가지고 상대방도 느끼잖아요. 근데 성냄이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또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보다도 사실 중요한 게 본인의 이쪽, 일어나는 것. 이걸 보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 거기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뭐라고 해야 돼? 땜빵밖에 안 돼요. 땜빵질. 저는 이제 업무 때문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듣고 답변하고 논박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세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력하는데, 전체적으로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삿띠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면서, 제가 이전에는 목청도 높고, 소리도 센 편이었어요. 얘기하면, 이제 바깥에도 크게 들릴 정도로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엔 감정도 많이 묻어놨던 것 같고, 제가 달성해야 되는 부분을 넣어가지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런 공부를 좀 하면서 하다 보니, 그래도 여전히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내용들은 말을 하게 돼요. 근데 조금 더 차분해진다는 거죠. 보고. 그래서 오히려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다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거나 불쾌해하는 부분은 제가 느끼듯이 상대방도 다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얘기 전달은 다 되고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되기보다는 조금 더 전달이 잘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살님들 얘기하지만 스님 말씀이 그 형태대로 해도 동일하게 세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효과를 제법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효과의 방식은 제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사람의 상대에 상관없이 다 쓰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정리를 하면 제가 얘기해야 될 부분을 더 잘 정리하고 전달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정이 안 묻어나니 상대방들은 그 감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일이 될지 말지는 감정을 넣어서 한 것보다 그렇게 전달한 게 효과가 더 있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다 통할 수 있다. 시장에서 다툴 때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세간에서 적용시키는 게 가능하다. 지금 제가 제법 효과를 보고 있다. 터뜨리는 것보다는 터뜨리진 않고 터뜨려야 될 내용이 말을 해야 될 거라고 하면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다 하는 것이 업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보살님들이 얘기하셔서 제가 쉐어를 해주시면. 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 사두 사두 사두. 저도 그런 경우를 겪은 적이 있어요. 그 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로 다른 그 선배 스님이 저한테 성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상가 소집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그 무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국인 스님들인데 대부분 다 중화권 스님들이에요. 저는 유일하게 한국인이고, 뭐 무차별 폭격을 맞는 거죠, 제가. 범납도 어린데다가 나이도 어리지, 유일하게 또 한국인이지. 그래가지고 그러길래 이제 근데 그 뭐라고 해, 중재라고 해야 돼? 아니, 사회를 보는 그 스님은 이제 태국 분이시고, 가장 큰 스님은 그분은 이제 중립적으로 딱 이렇게 보시려고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저는 저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봐라. 지금 또 누가 더 성을 내고 있는가? 비구가 성을 내면 그게 비구인가? 응? 나는 성질이 안 난다. 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날 비난하고 뭐 하고 하지만은 난 그거에 대해서 뭐 성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럼 무엇이 더 옳은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쫓겨났거든요. 이게 세간에서, 그러니까 저는 세간적인 문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감히 제가 또 이런 그 어드바이스를 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출세간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일이, 그러니까 기존의 그 세간에서 일하는 그 행해지는 그 해결 방식이라든지 그것들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들로 일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그 찬팅에도 나와 있죠. 찬팅에 보시면은 우리 그 승리의 길상계송 5번째 한번 봐보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없으신 분들은 다 보셔도 되고. 승리의 길상계송 5번 보면은 배에 나무 토막 묶어 임산부처럼 행동한 찐짜 여인이 사람들 가운데서 사악한 말을 퍼뜨릴 때에 위대한 성자이신 부처님께서 고요한 침묵에 의지하여 승리하셨으니.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세간에서 봤을 때 현실성 있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 이게 출세간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요. 현실에서는 누가 나한테 대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답변서를 쓰든지 뭐 반론을 해야죠. 네,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교도인데 부처님의 그 불교 교단이 커지니까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이제 뭐랄까 부처님 모함하려고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인이 그 절 안에 어디 숨어 있다가 아침 새벽에 나와요. 그러면 당신 어디 있어? 지금 절에서 나오시냐고. 밤에 어디서 주무셨냐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절에는 스님들만 있으니까. 꾸띠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여자 숙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진짜 여인이 곧다마랑 잘 지내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퍼진 거야. 어떻게 그 부처라면서 여인하고 같이 잠을 잘 수가 있는가. 거기에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 진짜 여인이 배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하고 임신한 것처럼 딱 대중 앞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침묵만 딱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세간에서 그렇게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인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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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끝난 거죠. 게임 오버죠. 네. 그러면서 부처님이 딱 있으면서 안 한다 존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에 대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비난은 7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과거생에 어떤 부처님을 모함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악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옥에서 아비지옥에서 몇 겁을 보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옥에서도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산을 했는데 아직 청산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에서도 그런 비난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예가 있어요. 또 다른 예가 이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수다원 두 분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수다원 스님 두 분이 논쟁을 해요. 서로 옥신각신. 네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어떤 하나의 건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나요. 일단 이것도 참 신기하죠. 수다원들도 논쟁을 한다는 게. 근데 수다원들은 아직 그 탐진치가 남아 있잖아요. 논쟁은 끝이 안 나. 그래가지고 야 이래서 스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처님에 가가지고 결판을 지읍시다. 그럽시다. 가요. 딱 가가지고 첫 번째 스님이 딱 말을 합니다. 그 논쟁의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처님,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부처님이 예라고 하면은 난 부처님의 길을 따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를 겁니다. 그래? 너는?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 끝. 그 논쟁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아무 얘기도 없이 그 논쟁이 끝나버려요. 이게 이해가 돼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냥 웃음만 나오지 않아요? 이게 그냥 무협지에 나온 얘기 같지 않아요? 수다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수다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신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우리 불교 교단에서 가장 많은 보시를 한 남자가 아난다 빈티카, 그 웰루아나 정사를 보시한 아난다 빈티카라면은 여자 중에는 위사카 부인이거든요. 위사카라고. 그 위사카 부인도 수다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 꼬꼬마였을 때 부처님한테 어디 우연히 갔다가 부처님 법문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위사카가 엄청 애지중지하는 그 조칸가가 죽어요. 정말 자기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부처님한테 와요. 부처님 이러이러해서 제 조카가 가가지고 너무 슬픕니다. 부처님이 법문을 딱 하시죠. 무상고무에 대해서 법문을 하시던가 그럴 거예요. 그 자리에서 딱 그 법문을 듣고 눈물이 딱 끝납니다. 부처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그와 비슷한 케이스가 어떤 그 마을에, 그 도시에 장관인가 그런데 그 장관의 아들인가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장관도 막 슬퍼하면서 통곡하면서 부처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부처님이 위사카 했던 법문을 똑같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성을 버럭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자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인정머리, 그러니까 정이 없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경전에 안 나와있지만 그 정황상 아마 그 사람이 저는 높은 위치에 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야기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소문을 내고 다녔으면. 근데 그 왕이 이제 그 왕비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왕비는 수다원이거든요. 왕이 왕비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절대 그럴 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위사카하고 그 사람하고 대처하는 이 반응이 다르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본인의 지혜가 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수행을 하는데, 출세간의 일은 저희가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수행의 정도도. 업이 어떤 식으로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미천하기 때문에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면서 조금 더 수행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걸로도 비슷하게 거사님도 질문하셨고, 세간의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것도 좀 얘기 드렸지만, 세간의 일도 세간의 일의 특성이 다 있어요. 그 특성의 근본은 동일합니다. 이익이 있으면 이익 때문에 다투고, 뭘 해야 될 게 있는데 시비를 가려야 될 거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다투고, 감정이 상한 게 있으면 자기 감정이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다투는 것인데, 저는 사띠를 해서 사띠가 전국적으로 출세간의 길로 쓰이는 그런 부분으로 안 간다고 하더라도 세간의 지혜 정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건 물론 부처님이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아니겠지만, 다 대상으로 보고 피해가 없어지는 정도라고 하면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띠를 보면 세간의 지혜를 쓰는데, 세간에 그러니까 시비가 있고 방어를 하려면 방어를 잘하기 위해서도 사띠를 두면서 생각을 하면 방어나 방어 사명을 더 잘 만들어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자기가 방어할 부분, 그리고 공격해야 될 부분, 물론 공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가 좀 떠오르게 됐는데, 감정을 넣어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한테 화가 난 게 맞거든요. 화가 난 게 맞고. 만약 그거를 좀 내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잘 공격할 수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게 약점이 될지, 그 다음에 정말 사띠를 두고 조금 더 편안한 상태라고 하면 약간의 의도를 가지고 감정을 섞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건 물론 추구해야 될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간적으로도 사띠를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조금 더 볼 수 있게 된다면, 낮지는 않지만 쓸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저는 그런 부분을 제법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와서 제 방에서 예를 들어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다루는 일이 20가지가 넘는데 이런 간단한 걸 가지고 제가 소리를 퍽 쳐요? 야, 나 시간 없어? 이따 와? 아니면 내일 와? 미팅 꽂고 와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건 제가 화를 낸 거다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바로든 아니면 조금 있든. 그렇죠. 그 일은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감정을 조금 가라앉히고 명료하게 보면 달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거든요. 간단한 케이스지만 더 크게 다투는 어떤 다른 회사하고의 큰 분쟁에 대해서 통화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 거기서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거기에 걸림이 되는 거는, 제가 이 사람과 협상을 하면서 다투게 될 때 부담감, 이 부분은 제 감정의 문제인 것이지, 어차피 얘기해야 될 거라고 하면 제 생각, 일어나는 걸 명료하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다투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승한 단계로 가는 부분을 지향해야 되지만, 그 중간에도 세간적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와서 부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쓴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익을 주면서 덜 피해를 주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덜 피해를 주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해나가야 될 일은 하고,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하면서 방어해야 되고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 부분은 수용 못하니 이렇게 최종적으로 처리돼야 되지만 거기에 다른 부분은 섞지 않고 순수하게 그 일만 그런 식으로 처리되게 집중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떨어지는 방식이지만 세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사티, 그러니까 아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대상을 일어난 대로 알아차리고 해서 사티가 힘이 좋아지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떤 부분이 드러나냐면은 냉정해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대상이 일어나는 거에서요, 냉정해져요. 단지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단지 마음으로 봐라, 대상으로 봐라, 라고 하는 거에 이미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보는 거. 로바도사로서 보지 않는 거. 로바도사로서 보지 않는 게 냉정하게 보는 거거든요.